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폭력도 있지만 구조나 문화 속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불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같은 것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제시된 게 거의 다 대부분 내용이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그런 쪽으로만 이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을 돕는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 시간이나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답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맞고 좋은데 법이나 시스템 의지하는 거 말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그건 제도를 잘 만들고 뭐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만 하고 충분한가 하는 물음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을 괜찮은가 정말로? 네. 근데 거기에 내가 볼 적에는 두 가지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나 시스템은 뭐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만으로서 답이 되거나 충분한 답이 되거나 해결책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게 우리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엔 뭐가 더 필요할까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나는 좀 사람들이 이런 물음에 답이 되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인간다워지는데 괜찮은 걸까? 사람다워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물음에 답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그 물음에 답이 되도록 산다는 것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산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물음에 답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여성을 뭔가 차별한다 또는 뭐 매우 거칠게 함부로 대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성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인간다운 것일까 하는 얘기. 여성 또는 나 아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뭐 기만하거나 등등등등등 이렇게 했을 때 내 스스로가 과연 인간적으로 괜찮은 걸까? 바람직한 걸까? 인간적으로 좀 더 인간다운 삶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질문을 갖고 보면 불의의 세력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의의 세력을 제거하자. 불의의 세력을 상대로 해서 뭐 마음껏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강력히 공격해서 뭐 저걸 제거하자. 그렇게 해서 싸워서 뭐 이길 수는 있겠죠. 싸워서 이긴다 치더라도 분노, 증오, 복수, 뭐 징벌, 정복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뤘을 때 그렇게 다루는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과연 더 성장할까? 바람직하게. 글쎄. 그냥 절로 좋은 쪽으로 성장할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갔을 때는. 그래서 난 이 물음을 사람들은 꼭 묻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 말, 행위가 나를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데 이게 적절한가, 바람직한가, 이 물음에 답이 되도록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걸 생활화하면은 그런 것들이 함께 가주면 뭔가 이게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갔을 때 뭔가 이제 바람직한 쪽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너와 나의 관계가 손바닥과 손등 관계이기도 하고 어쩌면 남녀의 관계가 왼손과 오른손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 모두 이런 관계들인데 결국은 뭐 손바닥에 손등을 함부로 취급하면 손등만 아프나? 그렇지 않잖아요. 또 뭐 오른손이 왼손을 학대하면 왼손만 아프나? 아닌 거잖아 이게. 그래서 그게 인드라망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근간으로 해서 삶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다뤄야 되는데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나의 사고 어느 행위가 나를 좀 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데 바람직해야 그 언어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바람직한 생각이고 언어고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런 물음에 답이 되도록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최근에 장애인 현상 중에 우리가 이제 뭐 뉴스로 부각이 되어진 게 그 지하철 장애인들이 막 뭔가 좀 투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어쩌면 형편없다고 해야 되나. 결국은 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정쟁거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인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인데 대부분 다 정쟁화시키고 있어. 이게 내가 원인이에요. 이것을 정쟁거리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좋게 얘기하면 약자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여다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공격의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공격의 무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건 정쟁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는 누가 봐?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들 피해가 보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정쟁거리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진영편을 들어서 가는 거잖아. 진영편을 들어서.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하고 벌어진 거. 저거는 장애인들이 와서 악쓸 일이 아닌 것이지. 이 사회가 성숙된 사회라면.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들이 저렇게 악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창피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그거는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일인 거지. 장애인들이 요구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맞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일반 시민사회마저도 이제 부대화 돼버린, 매사를 정쟁거리로. 그래서 진영 싸움만 하는 건 진영 싸움만. 진영 싸움을 하니까 이제 뭐, 결국은 문제는 안 풀리고 좁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나와서 악을 써야 그래도 누가 이제 관심이라도 보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악수야. 세월호도 똑같아, 그 양상들. 세월호 문제도 그 상주들이 나와서 데모할 일이 아닌 거잖아, 그게. 그건 우리 사회가 뭔가 이게 소화시켜줘야 될 문제인 거지, 사회가. 근데 상주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그것도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난감하긴 한데 그런 진영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정쟁화 되어서 진영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문제도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